서서 얘기할게요. 예, 편하게. 앉아세요. 네. 의원님 지금 마이크가 되거든, 연결됐거든요. 아 돼요? 예. 네, 네. 되는구나. 제 이름은 다 아시죠? 너무 잘합니다. 나라 좀 맑을청 올래. 나라에 맑은 것이 온다, 이런 뜻으로 아버지께서 지어주셨는데, 아버지가 제가 정치를 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충남 금산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 저희 집사람은 전남 강진 10남매 중에 또 10번째 막내. 네.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라는 것은 무지하게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철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저도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까지 토요일 일요일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왜냐면 그냥 공부하는 게 제일 편한데 맨날 일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 왼쪽 손, 왼쪽 이 무릎 이런 데는 다 낫질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제일 어렵게 살았다고 했는데, 인간 이재명을 읽어보니까 저보다 더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2007년 정동영 대선 때 그때 만났던 동지예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이제 변호사하고 막 이러니까 얼굴도 또 뽀얗고 그래서 잘 몰랐어요. 10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도. 이제 이번에 자기 얘기 또 안 하잖아요. 또 책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꼭 만들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목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재명을 청와대를 보내야 제가 당대표를 하죠. 그래서 우리 좀 보좌관인데요. 우리 여군 출신입니다. 여군 대위 출신. 저렇게 야리야리하게 생겼어도. 그래서 사실은 진짜 죽자사자 선거운동 했고, 경선 때부터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저기 오른쪽 무릎이 나갔어요. 하도 선거운동을 하다가. 그래서 제가 정형외과치료 한 2달 받고 간신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계단을 못 올라내리라 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대선이 이렇게 아깝게 결과가 나고, 그럼 좀 직감을 했어요. 말라고 이제 의원들이 할 거고, 그러면 이재명은 그렇다고 또 아니할 수 없을 거고, 조짐이 좀 안 좋았지만 생각대로 당대표를 계속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대 공약도 다 써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때문에 있었다고 이제 공격을 시작하고, 제가 또 막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이니까 그만큼이라도 얻었으니까 다들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라. 의총 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것은 1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박근혜한테 지니까 문재인 국회의원 사퇴해라, 정계 은퇴해라,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그때도 주장했어요. 그때도 제가 나가서 왜 문재인 때문에 졌냐, 우리 모두의 부족으로 졌지, 남 탓하지 말고 우리 탓을 하자. 근데 10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은 모든 걸 책임지고 당대표 나오지 마라. 근데 제가 만난 당원과 지지자들은 강한 민주당을 만들려면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이재명밖에 없다. 그래요. 저는 속으로 속상했어요. 정청래가 하면 안 되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또 이 민심과 당심을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초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한테. 당대표에 하도 나오지 말라고 이러고 있으니 당대표를 안 나가면 바보가 된다. 당대표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 당대표 무조건 나가야 된다. 나가라.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원님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나갈게요.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말이 잘 이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당대표 나가면 난 최고위원 나가서 돕겠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대표 준비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최고위원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최고위원 또 나가게 됐습니다. 문재인 당대표 때 제가 2등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키려다가 당직 자격정지 1년 먹었어요. 징계.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전국적으로 참피당하는 거예요. 최고위원 회의를 이제 못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침 회의 때 못 나가니까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밭에다가 제 눈물과 땀을 쏟았어요. 근데 또 7년이 지났는데 같은 것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10남매 중에 10번째 막내라고 그랬죠. 큰형님이 84세입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와서 네가 박용진보다 못하냐, 박주민보다 못하냐, 네 후배들은 다 당대표 나간다고 저러는데 너는 또 최고위원 한 번 한 거 또 나가냐. 너 정치하지 마라. 너 문재인 지키려다가 최고위원 할 때 징계 먹고 결국 공천 탈락 컷오프까지 되더니 너 또 공천 탈락하려고 그러냐. 큰형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사실은 한 15분간 그냥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저를 붙잡고 혼났는데, 우리 가족은 그럴 수 있죠. 우리 보좌관도 그랬어요. 의원님 한 번 하고 왜 또 하려고 그러냐고. 정치적으로 손해인데. 근데 돌아간 꼴을 보니 제가 옆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오게 됐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최고위원 안 나가도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만 보면. 근데 당을 생각하면 불안해요. 제가 옆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고요. 모든 후보들이 지금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럽니다. 강한 민주당은 강한 사람이 만듭니다. 나온 후보 중에서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정청래 맞죠? 네. 그래서 강한 민주당은 강한 정청래가 만든다 이렇게 하고요. 강한 민주당이 되려면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 당도 아닌데 주인 의식도 못 갖는데 그러면 그 당에 참여하지 않잖아요. 근데 당원이 주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아, 당대표는 내 손으로 뽑는다. 그게 우리는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히 간접선거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보면 대통령도 한 표, 재벌도 한 표, 국민도 한 표, 서민도 한 표잖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당대표, 최고위원, 예비경선, 컷오프에 당원들 참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민주정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대표를 뽑는데 당원들은 1차 예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걸 주장했고 1년 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움직여서 중앙이 100% 컷오프 이게 말이 되냐. 권리당원 50% 보장해라.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이재명 의원하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부터 당장 뜯어고쳐야 된다. 당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무슨 당원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이거부터 고칠 거고요. 그리고 또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여기 계시지만 전국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53표입니다. 근데 전국대의원들은 나한테 53표 주세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당에서 그냥 규칙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권리당원들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똑같은 권리당원인데 누구는 전국대의원이 됐다고 해서 한 표가 53표가 나가고 자기는 한 표 나가고. 근데 더 그런 것은 보통 정치인들에게 당신들 기득권부터 내려놓으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 좋아요. 왜? 마포을에서도 권리당원 51명이거든요. 근데 53표씩 행사해요. 그러면 제가 한 표는 누구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의원은 2,500표를 행사하게 되고요. 1인 1표. 최고위원은 2표잖아요. 이순위 표도 누구 주세요? 그럼 5,000표를 행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이건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한 표, 당원도 한 표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저는 왜 대통령 선거도 그렇게 하는데 더 민주적이어야 될 정당에서 왜 그러냐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놔야 당원들이 신나게 참여하고요. 당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 당이 강화되는 겁니다. 우리 안동에 이번에 우리 김유한 위원장님한테도 듣고 들었는데 최대 성과를 냈어요. 그 안동시 그번에 5명 됐다면서요? 안동 예천. 안동 예천. 너무나 잘된 일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기초의원에 대한 5명이 당원들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럼 다음에 안 됩니다. 이렇게 우리 잘 됐으니 더 힘을 붙여서 합쳐서 다음에는 우리 안동시장도 한번 해보자. 이게 당원들이 으쌰으쌰 해야 이게 잘 돌아가는 건데 민주당 전체 중앙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5,000표 행사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조절해야 된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무슨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당론 결정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당론이 아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내린 결론 아닙니까? 그건 의론이죠. 의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당의 중요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원들끼리 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전 당원에게 물어보자. 전 당원 투표. 그래서 우리 당의 민주주의 기초가 좀 부족합니다. 지금 그걸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재명 의원도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보다 좀 더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좀 그렇고 좀 오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당대표 되고 제가 최고위원 되면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일이 여러분들이 박수 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진짜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KSY에서 여론조사 한번 나왔어요.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제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상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정청래는 다 됐어요. 그래서 권리당원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냐면 정청래는 다 됐으니까 정청래 찍지 말고 장경태 소형공교 찍자, 작찬대 장경태 찍자 이래가지고 빠져 있어요 지금. 근데 정청래인들, 이재명인들 안 찍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내가 대구 갔는데 알만한 분들이에요. 지역위원장도 계시고 뭐 부위원도 계시고 그런데 의원님은 다 된 건데 못 알아 여기 와요. 그래요. 그러면 안 찍겠다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그랬더니 안 찍으려고 그랬대요. 다 되니까. 전국적으로 정청래는 되니까 다 안 찍어버려요. 그러면 저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저는 2등 최고위원 한번 한 사람이에요. 또 2등하면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것도 소중한 결과고 감사히 받고 해야 되지만 저 형님은 어찌 살려고요. 너 당대표 나가라고 최고위원 나가라 했더니 또 가서 2등 했냐. 그럼 저 형님은 어떻게 살라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우리 지역위원장님들은 좀 다른데 현역 국회의원들은 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맨날 쓴소리하고 국회의원들 막 가서 혼내고 의총 때마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1등 하는 꼴을 못 봐요. 은근히 그래서 정청래는 찍지 말자.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전국대의원에서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서 표를 얻어요? 이런 걸 제가 그냥 생각해서 말씀드린 게 7년 전에 제가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 1등이었어요. 전 분야. 근데 그때 문재인 대표 캠프에서 정청래는 다 될 거니까 한 명을 더 넣자. 친문재인 예를 들면. 그래서 관광버스 타고 서울중앙당 체육관 전당대 하나 간 날 정청래는 찍지 말고 누구 찍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제가 꼴찌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당원들 여론조사 권리당원 이런 데에서는 1등 했는데 압도적으로 전국대원 당원 중에 핵심이라는 전국대회에서 꼴찌를 한 게 이게 표심 결과 맞는 겁니까? 일반 당원 일반 국민에서는 압도적으로 1등 했어요. 국회의원들 입김이 가는 전국대회에서는 꼴찌를 했어요. 극명하게 이렇게 됐어요. 합치니까 2등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조짐이 좀 보여서
안동부터 가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해서 안동부터 지금 왔어요. 이번에 대구, 경북, 강원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첫 스타트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분위기 옆에도 정청래 안 찍어도 되겠네 이렇게 될까봐 제가 오늘 몇 군데를 갔는데 안동부터 지금 온 겁니다. 지금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니까 제가 좀 불안합니다. 괜히 여론조사 그것이 까져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 불안감을 좀 이렇게 생각하셔서 안 불안하게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